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푸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랑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과서 23페이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면은 초점이 3,0 여기서 C값이 3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초점의 X좌표가 0이 아니니까 이것은 주축이 어디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이때 거리의 차는 항상 무엇과 의미가 같다? 주축의 길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축이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2의 2는 2B는 중에서 2A는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우리 이 쌍곡선에서는 C가 항상 B변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밑변은 A고 높이는 B예요. 그러면은 C가 3이고 A는 2니까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서 B제곱 9 빼기 4니까 5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분의 Y제곱은 뭐다? 여기서 주축이 X축 위에 있으니까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두 초점 6,0 여기서 C는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거리의 차가 10이다. 이때 주축의 길이가 10이다. 주축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2의 2는 10이다. 그럼 A가 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B는 마찬가지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면 36 빼기 25니까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A제곱 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잘못 썼죠? B가 아니라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B제곱이 11이니까 B제곱 분의 Y제곱은 이제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축이 지금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변은 1이 되겠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쌍곡선의 초점,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1번을 보니까 우변이 1이에요. 그러면 우변이 1이라는 것은 주축이 어디 위에 있을까요? 주축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A와 B 값인데요. A제곱이 지금 4니까 A는 2, 그리고 B제곱이 3이니까 B는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으니까 4 플러스 3,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초점의 좌표는 지금 C값이 루트 7이니까 주축 위에 초점이 있고 X축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초점의 좌표가 루트 7,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7,0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꼭지점을 구할 건데 꼭지점은 주축의 끝에 있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럼 꼭지점도 X축 위에 있겠죠. 꼭지점은 그런데 지금 X축 위에 있으니까 A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2,0 그리고 마이너스 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축의 길이는 이 꼭지점 구할 때 썼던 A를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축의 길이는 4라고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2번을 볼 건데요.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9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한 번 더 낚았죠? 자, 여러분들 우변은 항상 1 아니면 마이너스 1으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꼴로 모양을 변경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줄까요? 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러면 x제곱 밑에는 지금 1이 생략된 것과 같으니까 a의 값은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리고 b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변이 1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축은 x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C값을 구해 볼 텐데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 10이고 C는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초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 X축 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루트 10, 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10,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꼭지점도 마찬가지로 주축의 끝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게 되면은 1, 0 그리고 마이너스 1,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축의 길이는 꼭지점의 좌표 이용해서 A의 2배 하면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이제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초점이 0,5예요. 그러면 C값은 뭐다? 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리의 차가 6이라고 했어요. 주축의 길이가 6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초점의 Y좌표가 5예요. 그러면 거리의 차, 즉 주축의 길이, 이것은 2A일까요? 2B일까요? 2B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B는 6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는 3이 되겠죠. 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25는 A제곱 플러스 9. 따라서 A제곱은 16이니까 A는 4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쌍곡선의 방정식 A제곱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9분의 Y제곱은 플러스 1일지 마이너스 1일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초점의 Y좌표가 C예요. 그리고 주축이 지금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주축이 있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우변의 값은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두 초점이 0,6, 0,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C값은 6이죠. 주축의 길이가 8이에요. 1번과 같은 이유로 이 A가 아니라 이 B가 8이 되고 B는 4가 돼요. 그러면 A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16이 A제곱이니까 A제곱은 20이 되겠네요. A는 2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쌍곡선의 방정식 구하면 A제곱 20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16분의 Y제곱은 1번과 같은 이유로 주축이 지금 Y축 위에 있죠? 요걸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우변이 되겠죠. 문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쌍곡선의 초점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제곱은 9다 그리고 B제곱은 16이다 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A와 B는 길이니까 A는 3, B는 4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그러면 C제곱이 9 플러스 16이니까 C제곱은 25다. C는 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1번을 보시고 바로 딱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변이죠. 자, 우변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다면 주축이 어디 위에 있다? 주축이 Y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 쌍곡선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점 또한 Y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C값이 5고 Y축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0,5와 0, 마이너스 5가 초점의 좌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꼭지점도 또한 주축의 양 끝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도 Y축 위에 있겠죠.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 B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0,4와 0,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축의 길이는 이 B값을 2배 한 것과 같죠? 따라서 8이라는 것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8Y 제곱 플러스 8이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과 정말 스펙타클하게 정말 굉장하게 우리를 낳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변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0이라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변을 1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에 1을 더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네요. 자, 좌변을 보면은 이렇게 상수항이 있잖아요. 이 상수항을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y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네. 양변을 뭐로 나눌까요? 8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8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a값 바로 나오죠? 아, a제곱이 8이니까 a는 1루트 2구나. 그 다음에 b는 b제곱이 1이니까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제곱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니까 8 플러스 1 따라서 c제곱은 9고요. c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유추해낸 방정식에서 우변이 뭡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주축과 초점과 꼭지점은 모두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따라서 초점의 좌표 구해볼게요. 초점의 좌표는 C값이 3이니까 그리고 y축 위에 초점이 있으니까 0,3 그리고 0,-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 또한 꼭지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b를 이용을 해서 0,1 그리고 0,-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축의 길이 이것 또한 b의 2배라는 걸 이용을 하면 2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문제 5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쌍곡선의 방정식을 정하고 구하시면 되는 거라서 제가 굳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120km 떨어진 두 개의 기지국 A, B가 있고요. 배를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거예요. 이때 두 기지국 A, B에서 배로 동시 전파를 보낸 결과 배는 두 기지국 A, B로부터 거리의 차가 60km인 지점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 거리의 차 얘기가 나왔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원리를 사용을 해서 배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쵸. 쌍곡선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배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두 기지국에서 배로 동시에 전파를 보낸 다음에 두 전파가 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차를 이용해서 배의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쌍곡선 항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배로부터 전파가 오면은 그 시간차를 이용을 해서 주축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임의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 몇 개만 있으면 이 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치? 여러 개가 있으면은 배 위치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하려면은 반드시 적어도 2개의 곡선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그러니까 선 2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선 2개가 겹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2번만 딱 재가지고 그 2개의 쌍곡선의 교점을 구하면은 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어떻게 과연 이 배의 위치를 구할 것인가? 우리가 배가 위치할 수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의, 즉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게 이 문제의 요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기지국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얘네들은 초점의 위치를 하겠죠. 초점의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는 쌍곡선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뭐 나중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A와 B 값인데 문제에서 거리의 차가 60이라고 했습니다. 거리의 차는 뭐냐면 주축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주축의 길이는 2A일까요? 2B일까요? 그렇지. 주축이 지금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2A가 6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A는 30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초점의 좌표를 줬어요. C는 60이다.
자,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것을 아니까 대입만 해주면 B제곱 구할 수 있겠죠. 자, B제곱은 C제곱 60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네, 그럼 60제곱 마이너스 30제곱이니까 3600 마이너스 900, 즉 2700이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방정식 대입하면 A제곱 900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2700분의 Y제곱은 플러스 1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 주축이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플러스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쌍곡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